제가 이 동영상을 8개월 전에 올렸는데요. 이 8개월 전에 이 동영상을 올릴 때 Hanging Chain Advanced Transform Feedback 이 Transform Feedback example을 올렸는데요. 이거를 8개월 전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잠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그래픽은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공부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해 본 적이 있고요. 이 문제의 그림을 오픈GL로 그려본 겁니다. 제가 SQL, CUDA, OpenCL, OpenGL을 모두 배워봤었는데요. 각각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OpenCL은 약 1개월 정도 공부했고요. 각각을 4개월 동안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4, 4, 16, 약 1년 반 동안 SQL, CUDA, OpenCL, OpenGL을 공부했는데요. OpenGL이 가장 로우 레벨입니다. OpenGL보다 더 로우 레벨로 들어가려면 벌칸을 공부해야 됩니다. OpenGL에 대한 기초 개념이 없이 바로 벌칸으로 들어가면 벌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느 정도 OpenGL에 익숙해지면 벌칸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GPU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글로 계산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성능이 안 나옵니다. GPU로 프로그래밍 할 때 CPU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복잡한 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GPU로 프로그래밍 할 때 CPU에서처럼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면 트랜스폼 피드백이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트랜스폼 피드백이요 굉장히 로우 레벨이고 이거를 배우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래픽이 특별한 이유는요 모두 트랜스폼 피드백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PU에서 계산해서 GPU로 보내는 게 아니라 GPU 자체 내에서 이런 그래픽을 계산합니다. 복잡한 수학식을 GPU로 계산하는 거 결코 쉽지 않고요. 복잡한 수학식을 GPU로 계산하려면 트랜스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이 트랜스폼 피드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8개월 전에 올렸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트랜스폼 피드백을 배워서 잊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거의 4개월 가까이 오픈GL을 공부해서 트랜스폼 피드백을 배웠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를 노래로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Create transform feedback, find the transform feedback. Transform feedback, buffer base in Everestorizer. Begin transform feedback to low primitives. And transform feedback this Everestorizer.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9개월 전에 촬영했는데 이 노래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트랜스폼 피드백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르반 김창입니다. 기계가 크래시돼서 재부팅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1시 26분입니다. 제가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수학과 물리학 또는 공학을 함께 공부해야 광범위한 범위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배우더라도요. 수학적인 요소가 빠지면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의 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물리학이나 공학적인 개념이 빠져버리면 그 수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수학과 물리학 또는 공학을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실세계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수학에 도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위즐링 개념을 벡터 캘큘러스에 도입하는데요. 이 스위즐링을 벡터 캘큘러스에 도입하면 복잡한 벡터 캘큘러스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번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왜 스위즐링이 굉장히 강력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복잡한 벡터 캘큘러스가 스위즐링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벡터 캘큘러스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탈바꿈합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가 있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102 그린 시오렘 14 토러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토러스 매개 변수와 토러스 표면적, 토러스 부피, 이 동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매개 변수화입니다. 공면을 벡터식으로 매개 변수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개 변수화가 안되면 벡터 캘큘러스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하고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03으로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터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103 이 버튼을 누르고요, surf rev.cpp 엔터를 누릅니다. 여기서 area.cpp Ctrl B 이 소스 코드를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surf ref 1위로 가져옵니다. Ctrl Home 하고 오늘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3월 09.zip입니다. 업데이트된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제 소스 코드가 빌드가 안 될 것입니다. 이거를 접어 올리고요, 컨트롤 N하고, 이 책은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챕터 16 섹션 16.5 여기에 Surfaces and Area 공면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엑서사이즈 16.5가 있고요. 오늘 제 동영상을 잘 따라오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Planes, Tangent to Parameterized Surface 이 부분도 당연히 풀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A Torus of Revolution 그래갖고 이 매개 변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을 빼먹지 않고 시청하시면 매개 변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앞 동영상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드린 게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좌표계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요, Parameterization of a Surface of Revolution 그래갖고 여기에 식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안 갖췄다면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나온 설명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GPU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스위즐링 개념을 벡터 캘큘러스에 도입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는 이번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십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요, 챕터 6 섹션 6.4 Areas of Surfaces of Revolution 여기에서 Surface of Revolution의 기초적인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피겨 6.29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example 1부터 풉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왜 이런 서피스를 벡터로 기술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요, GPU 프로그래밍 기법인 스위즐링을 벡터 캘큘러스에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배우게 되십니다. 이 공면의 표면적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공면의 노멀 벡터를 계산하고 탄젠트 벡터를 계산해 봅니다. 여기다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 PDF북을 끌어다 넣습니다. 이 책에서 392페이지로 이동하면 Revolution about the Y-axis 이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example 1을 풉니다. 옆으로 나란히 정렬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 붙여놓고요. 토마스 캘큘러스 13판이고요. 섹션 4.6 Areas of Surfaces or Revolution 이 섹션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392페이지고요. PDF 상에서는 407로 나옵니다. 이 example 1을 풀기 전에요. 피겨 6.29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질량 중심과 연결되고요. 질량 중심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파푸스스 티오렘 for 볼륨, 파푸스스 티오렘 for 서피스입니다. 이 그림은 질량 중심을 계산할 때 필요하고요. 질량 중심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파푸스스 티오렘 for 볼륨과 파푸스스 티오렘 for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게 다룹니다. void solve example 1이고 처음에 스칼라 방식으로 풉니다. 스칼라 메소드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int main 하고 이 함수 이름을 메인 함수에다 붙여놓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HR은 right hand rule이란 뜻이고요. CCW는 counter clockwise라는 뜻이고 AOR은 axis of revolution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동영상에서 right hand rule과 counter clockwise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제 동영상에서 right hand rule과 counter clockwise는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AOR axis of revolution 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 그림에서요 면적을 구합니다. X축이 회전축이고 그러니까 axis of revolution이고 L은 A와 B 사이 길이고요. L을 slanted length 기울어진 길이 또는 slant height 기울어진 높이라고 부릅니다. axis of revolution X축을 기준으로 선분 AB를 회전시켰을 때 이 회전체가 만드는 표면적을 S라고 나타내면요. 이 S는 이 회전체의 둘레 길이 그러니까 E1과 E1 두 개 원의 평균 높이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A와 B를 잘라서 펼치면 이런 사각형이 되고요. 이쪽을 L1이라 하고 이쪽을 L2라고 하면 L1과 L2의 평균값은 2πy 스타로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요. X축을 기준으로 선분 AB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합니다.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X축에 거머쥐면 엄지손가락이 X축과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안 됩니다. Y축에 대해서 회전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을 오른손으로 거머쥐면 엄지손가락이 Y축의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게 오른손 법칙이고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 회전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A와 B를 잘라서
펼치면 이런 그림이 되고요. 왼편을 L1이라고 오른편을 L2로 하면 이 파이 Y 스타는 왼편 L1의 길이와 L2의 길이의 평균이 됩니다. 거기다가 L을 곱하면 이 표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circumference of cross section 단면입니다. 단면의 둘레 길이인데 그 단면이 perpendicular to the AOR 그러니까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의 둘레 길이입니다. 그 둘레 길이에다가 곱하기를 하는데 이 길이 L은 AB의 길이고요. 이거를 slanted length along the axis of revolution 회전축을 따라 기울어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회전축 X를 따라 axis of revolution을 따라 기울어진 길이는 L이고요. 위에서 회전축 axis of revolution의 수직인 단면의 circumference 둘레 길이가 이 파이 Y 스타 또는 에스터리스크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회전축 axis of revolution의 수직인 단면의 길이는 앞에서 2 파이 y 스타고요. 여기에서 스타는 평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y1과 y2를 평균한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slanted length는 회전축을 따라 기울어진 AB의 길이 L을 나타낸다. 이거를 책에는 slant height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 그림에서는 L입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공식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고요. 이 그림에서 Y 스타는요, average distance 평균 길이고요. to the AOR 다른 말로 axis of revolution까지 길이입니다. 그리고 L은 slant height 기울어진 높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slanted length along the AOR 회전축을 따라 기울어진 길이 이 L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한 단어를 더 넣겠습니다. average distance perpendicular to the axis of revolution 이렇게 말을 쓰고요. 이 식을 적분으로 나타내면요. 인티그럴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부분이 ds가 됩니다. 이 식을요. x축에 대해서 회전하느냐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느냐에 따라 두 개의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x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이게 dx가 되고요. 여기에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고 괄호를 열고 닫고 1 더하기 f 다트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 y 스타 대신에 f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AOR axis of revolution이 x축입니다. x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dx가 되고요.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요. dy가 되고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거고요.
f가 g, y, y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 다트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에서 f 다트는 함수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요. 이 식에서 g 다트는 dg 함수 g를 y에 대해서 미분한 식입니다. 당근 f는 x의 함수이고요. distance perpendicular to the AOR 이 경우는 x축입니다. 여기서 이 함수 g는요, 그러니까 이 fx가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거리이고요. 이 식에서는 이 함수 g가 distance perpendicular to the axis of revolution 이 경우에는 y축입니다. 이 경우는 x축이고요. 이렇게 식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문제가 질량 중심과 연결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요. example 1을 푸는데 여기에 그림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금 axis of revolution이 회전축이 x입니다.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토 x는 바 1 이렇게 하고요. 오토 y는 이 그림을 보면 회전축의 수직인 거리가 y입니다. 이게 2 루트 x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cnm 스퀘어 루트 x가 됩니다. y를 미분해야 합니다. 요 슬랜티드 길이, 요 두 점 사이의 슬랜티드 랭스를 계산하려면 오토 ds로 넣고요. cnm 스퀘어 루트 1 더하기 이 y를 미분해서 제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drv 5 0 곱하기 y 이렇게 하면 y를 한번 미분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제곱해 줘야 합니다. cnm 스퀘어 이렇게 제곱해 주면 이 ds는 이 식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복사해 넣고요. 오토 s는 서피스라는 뜻이고요. cnA 인티그럴 적분을 하는데요. 이 식에서 2파이 fx에 해당하는 게 2파이 y입니다. 이 y가 이 식에서 fx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이 ds입니다. 그래서 ds 하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x가 1에서 2까지 변한다. 1.0에서 2.0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했고요. 이 책에서 정답을 보면 정답이 어마무시합니다. 오토 앤서는 8 곱하기 파이를 3으로 나누고요. 곱하기 하고 3 곱하기 cnm 스퀘어 루트 3.0 빼기 2 곱하기 cnm 스퀘어 루트 2.0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cna 프린트 앤서에서 s를 출력해 봅니다. 이 s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적분한 이 계산이고요. 앤서는 책에 나와 있는 정답입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열어도 되고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가 불안정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테스트해 봅니다. cl, std, c++20, ehsc를 빼먹으면 안 되고요.
이 파일 이름이 surf.reb.cpp고요. fem.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m 해보면 여기서 괄호 소개 능은 책의 정답이고요. 앞에 능은 우리가 푼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 공면에서 노멀 벡터를 계산할 수 없고요. 이 공면에서 탄젠트 플레인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벡터로 기술해야 합니다. 이런 공면을 벡터로 기술해야 이 공면에서 노멀 벡터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노멀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야 이 공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도요, 그러니까 스칼라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량 중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컬리 브레이스를 닫고요, 함수 이름을 벡터 로 레벨로 함수 이름을 바꾸고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맨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요, 이거를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벡터 로우 레벨은 말 그대로 로우 레벨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뜻이고요. 하이 레벨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하이 레벨로 적용하라는 뜻이고요. 하이 레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스위즐링 방식을 설명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트 핸드 룰과 카운터 클락와이즈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영어로 좀 유식한 말로는 시나너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OR은 Axis of Revolution을 줄임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좌표계를 오른손 법칙에 따라 기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X, Y, Z는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거를 복사해 왔고요, 오른손 법칙에 따라 또는 반시의 방향 법칙에 따라 X를 뒤로 보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Y를 맨 뒤로 보냅니다. 이 세 개의 순서상에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고요. 이 세 개는 모두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이거는 카티지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성립하는 거고요. 이거를 원통 좌표계로 나타내면 로, 세타, 제스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로를 같은 방식으로 뒤로 보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같은 방식으로 세타를 맨 뒤로 보내면 이 세 개의 순서상은 모두 동일합니다. 구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이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나 토로이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나 무슨 시스템이든지 간에 모두 동일합니다. 라이트 핸드 룰 또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이 조건만 지켜주면 모두 성립합니다. 여기에서요, 원통 좌표계를 한 번 더 복사해 왔고 Z자리에다가 X, Z자리에다가 X, Z자리에다가 X 이렇게 넣어도 성립합니다. 물론 X자리에다가 Y, X자리에다가 Y, X자리에다가 Y 이렇게 넣어도 성립합니다. 이 세 개는 원통 좌표계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회전축이 X축입니다. 이 중에서 요 식을 사용합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왜 이 식을 사용하냐 그러면 순서상에서
끝에 오는 로는 세타와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합니다. 이 식과 동일한 식이 이 식이고요. 이 식에서 x는 y와 z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오는 로, 끝에 오는 x가 각각 앞에 오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면을 기술할 때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끝에 오는 파라미터는 앞에 오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기술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로는 일단 이렇게 나타내고요. 공면을 매개 변수할 때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두 개의 파라미터 세타와 x를 이용합니다. 언더스코어 세타 언더스코어 x 세미콜론 하고요. 오토 세타 x 두 개의 파라미터 OPR 바 두 개를 정의합니다. 이 공면을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데요. 회전축이 x축이고 이 회전축과 수직 거리가 2 루트 x입니다. 회전축 x에 대해서 수직 거리가 2 루트 x이고요. 이게 반지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로는 2 곱하기 cnm sqrt x 이렇게 하면 로가 로이고요. distance perpendicular to the axis of revolution 회전축까지 수직 거리입니다. 이 루트 x는 이 식에서 y는 2 루트 x 이 식에서 회전축 x까지의 수직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오토 r은 BCTR 3D 벡터로 기술하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 BCTR 3D는 세타 x 로를 y, z, x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y 성분이 제일 먼저 옵니다. 여기에서 이 세타 각은요, 회전축 x축에 대해서 오른손으로 검어지면 엄지손가락이 x축 방향을 향하도록 회전시켜야 합니다. 오른손 법칙을 유지할 경우에 이 세타는요, y축에서 z축 방향으로, z축이 이쪽에 있고요, z축 방향으로 벌어진 이 각도가 됩니다. 오른손 법칙을 유지시켜주면 항상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로에다가 cnm 코사인 세타는 이게 y 성분입니다. 벡터 r 이 벡터 r의 y 성분이고요. 이거의 인덱스는 0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벡터 r의 z 성분이 되고 이거는 인덱스가 1이고요. x 성분은 여기에 바로 x가 나와 있기 때문에 x입니다. 이렇게 하면 rx 성분은 인덱스가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벡터 r은 이 공면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이 벡터 r은 이 그림의 공면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벡터 r은 두 개의 파라미터 세타와 x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세타와 x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y, rz, rx, y, z, x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면의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오토 RT는 이 벡터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DRV 5포인트 스텐실에다가 벡터 R을 계산해 주면요, 벡터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벡터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단위 벡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J, K, I가 됩니다. 왜냐하면 RY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RZ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RX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J, K, I가 됩니다. 오토 RX는요, 벡터 R을 편미분하는데 제가 여기에 잘못했습니다. 5포인트 스탠스를 사용하고 세타를 넣어야 하고요. 여기서도 5포인트 스탠스를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를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R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요, 역시 단위 벡터는 J, K, I 순서로 나오고 R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RZ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R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RT와 RX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킵니다. 그러면 노멀 벡터가 나오는데 RT와 RX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 이게 벡터, 폼,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됩니다. 이거는 벡터이고요. 여기서 DS는 노멀 벡터의 매그니튜드입니다. 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DS가 계산되고요. 오토 S는 CNA 인티그럴에서 P적분 함수가 DS가 되고요. 지금 면적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세타와 X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돌아야 하고요. 이거는 세타 리미트이고, 이 그림에서 X는 1에서 2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1.0, 2.0 이거는 X 리미트가 되고 적분 구간의 정의 순서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게 디올이고요. 앞에 오는 게 세타고 뒤에 오는 게 X입니다. 왜냐하면 세타 리미트를 먼저 정의했기 때문에 언더스코어 세타, 그 다음에 X 리미트를 정의했기 때문에 언더스코어 Y, 이렇게 하면 서피스 인티그럴이 완성이 되고요. 앞에 문제의 정답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아래로 가져옵니다. 여기다 붙여놓고요. 빈 공백은 지우고 다시 빌드합니다. CLS M 하면 벡터 로우 레벨로 계산한 결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았고요. 왜 이 서피스를 벡터 방식으로 나타내야 되냐 그러면 이 서피스에서 빠져나오는 플럭스를 계산해야 합니다. 플럭스를 계산하려면 이 공면의 노멀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노멀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야 이 공면에서 빠져나오는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위즐링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벡터 R에서 EN, UM, RY, RZ, RX에 해당하는 Y, Z, X에다가 언더스코어 YY, 언더스코어 ZZ, 언더스코어 XX, 세미콜론하고 이 뉴머레이션을 이 순서와 동일하게 지정해 줍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 노멀 벡터를 출력해 보는데요. 이 그림에서 X축을 오른손으로 거머쥘 때 엄지가 X축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거머쥐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머쥘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각도 세타가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Y축에서 Z축으로 벌어진 각도가 세타입니다. 여기다가 오토 args는 어레이로 값을 지정하는데요. 세타각이 제로이면 Y축을 향하고요. 그래서 1과 2 사이에 1.5, X값이 1.5가 되고요. 앞에가 각도입니다. Y축과 나란한 각도는 0도입니다. 그래서 0.0을 넣고요. 세미콜론하고 이 경우에 앞에 값이 세타각이고 뒤에 값이 X값입니다. X축의 값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 그림에서 1과 2 사이 1.5에서 요 지점이 됩니다. 요 지점에서 노멀 벡터를 출력합니다. SED, Cout, N. 이 N은요, 우리가 앞에서 Y, Z, X 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N은 Y, Z, X 순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이때 앞에 오는 값이 세타이고 뒤에 오는 값이 X입니다. 왜냐하면 args를 여기에서 출력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노멀 벡터 N은 이 N은 함수입니다. 함수에다가 세타 X 값을 이 args를 제공해서 여기에 이퀄은 빼고요. 여기에 이퀄을 넣고 cpg and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스위즐입니다. 스위즐 N은 X, Y, Z 방식으로 출력합니다. 제가 여기 줄바꿈을 좀 조절하고요. 이 경우에는 N에다가 스위즐을 사용합니다. 괄호를 열고요. 언더스코어 XX, 언더스코어 YY, 언더스코어 ZZ, XYZ 순서로 이 노멀 벡터 N을 스위즐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다 줄바꿈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노멀 벡터 N에다가 멤버 스위즐을 호출해서 값을 계산해서 출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and L로 변경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255 여기에서 세타각을 썼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데요. 일단 실행해보고 값이가 나오면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 세타 자리에 물음표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T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이렇게 보면 이 결과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X축상의 1과 2 사이 1.5는 여기쯤 있고요. 각도가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요점입니다. 요점에서 바깥쪽 방향 노멀 벡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면 X가 증가할 때 법선 벡터의 X 성분은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맞고요. 요점에서 Y축 성분은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맞고요. 요점에서 Z 성분, 법선 벡터의 Z 성분은 0이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되는 거 맞고요. 중요한 거는 N 같은 경우는 Y 성분이 제일 먼저 출력되었고요. 그 다음에 Z 성분이 출력되었고요. 그 다음에 X 성분이 마이너스 2로 출력되었고 이 N을 스위즐링 해서 X, Y, Z 방식으로 출력하면 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2로 나오고요. Y 2.4가 Y
2.4로 나오고요. Z 0이 Z 끝에 0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벡터 R을 기술할 때 RY, RZ, RX 방식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나중에 화면에 출력할 때는 스위즐링을 사용해서 XX, YY, ZZ 이 XX, YY, ZZ은 여기에 선언한 이뉴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0, 1, 2로 넣어주면 이거를 올바르게 XYZ 이 결과에서처럼 XYZ 순서대로 순서를 변경해 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은 로우 레벨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이해하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로우 레벨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지금부터는 하이 레벨로 계산합니다. 함수 이름을 하이 레벨로 바꾸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맨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은 지웁니다. 하이 레벨로 계산할 때는 right hand rule과 counter clockwise가 같은 말이다. 이 개념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지금부터 RT, RX 이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멀 벡터는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웠고요. 이 노멀 벡터는 알고리즘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로우 레벨로 할 때는 CNA 인티그럴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벡터 R을 직접 사용합니다. 이 R에는 서피스 인티그럴이라는 멤버가 있고요. 이 속에서 이 DS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으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이 부분도 그냥 지우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한 방에 계산합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하면 벡터 하이 레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내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번에는 노멀 벡터를 계산해 보려면 스위즐링 개념을 직도입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벡터 스위즈를 쓰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벡터 R을 즉석에서 스위즐링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벡터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벡터 속에는 스위즐이라는 멤버가 있고요. 여기서 YY, ZZ, XX는 이 벡터의 성분이 RY, RZ, RX 순서로 정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X를 맨 앞으로 가져오고요. YY를 그 다음 순서로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ZZ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수정해도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CLS M 하면 하이 레벨에서 올바르게 계산했고요. 이렇게 스위즐링을 해버리면 오토 N은 이 R에서 노멀 이렇게 해주면 노멀 벡터를 계산해 줍니다. 이 자체는요 함수입니다. 함수로 된 노멀 벡터입니다. 오토 ARGS는 어레이에서 X축을 기준으로 반시의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Y축에서 Z축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가 세타각입니다. 이 세타각을 0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X축에서 1과 2 사이에 중간값 1.5를 넣으면요. 여기에서 앞에 오는 게 세타각이고 뒤에 오는 게
X축 값입니다. SCD, Cout, N, X, Y, Z, T, X, ARGS, N을 출력하는데 N은 함수이기 때문에 노멀 벡터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출력은 할 수 없고요. 노멀 벡터에다가 ARGS를 제공하면 이 그림에서 요 점에서 법선 벡터가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하면 우리가 이 함수를 복사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 놓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M 해보면 벡터 스위즐에서 노멀 벡터가 -2, 2.4, XY, -2, 2.4, Z는 0이고 이 결과는 우리가 로우 레벨에서 계산한 스위즐된 노멀 벡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미 스위즐링 된 노멀 벡터입니다. XYZ로 맞춘 값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우에 벡터 R을 지정한 후에 스위즐링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멀 벡터를 정확하게 계산했고요. 이번에는 이 점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계산해 봅니다. 노멀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탄젠트 벡터를 계산할 수 있고요. 오토 T 플레인은 플레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플레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제공하는데 앞에 오는 파라미터와 뒤에 오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뒤에 오는 파라미터는 노멀 벡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array 이렇게 하면 이거는 1과 2 사이 1.5에서 세타 값이 0인 이 ARG 포인트에서 노멀 벡터가 되고요. 이거는 값이 되고 이거는 R에다가 array 하면 요거는 요 점을 나타내고 요거는 요 점에서 노멀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탄젠트 플레인이 나오고요. 이 탄젠트 플레인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꼴로 출력이 됩니다. 이 탄젠트 플레인 자체는 함수입니다. SCD, Cout, T 플레인 여기다가 이거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출력하려면요, 이 T 플레인은 함수이기 때문에 직접 출력할 수는 없고 COE, FFS, T 플레인, CPG, AND L 이렇게 하면 이 탄젠트 플레인의 여기다 줄바꿈 하나 넣고요, A, B, C, D를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면 뭔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했습니다. array가 아니라 ARGS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도 ARGS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M 하면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요, 1.5, 0 세타각이 0이고요. 요 점에서 탄젠트 평면이 A, B, C, D가 이런 값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Z 성분이 0인 것은 Z 값과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정확한 식입니다. 이 점에서 탄젠트 평면을 올바르게 계산했다는 뜻입니다.